우선은 이렇게 쟁쟁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분들 앞에서 짧게나마 제가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원래는 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지금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천약수교회에서 쉐마학당을 지금 돕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일 쉐마 교육에서는 저는 현재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3박 4일 일정이 막바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쉐마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쉐마학당보다는 쉐마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유치부에서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전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토요 쉐마학당 같은 경우랑 주일 쉐마가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 쉐마학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때문에 1대1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1대2나 1대1 교육이 가능한데, 주일 쉐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대 다수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 쉐마학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때문에 수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주일 쉐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쉐마 학당에서 수직적인 분위기 속에서 배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주일 쉐마 교육을 통해서 또래 집단 사이 가운데서 아이들이 분명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도 발달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래 집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 쉐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쉐마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내용은 말씀 중심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수법이 질문과 토론식 교수법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수법이 질문과 토론식 교수법이다 보니까 이 쉐마 교육을 언제 적용하는 게 가장 적기인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대부분 토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초등부 이상을 적용하시려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게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가 11세 이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판력이 만들어지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그 능력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11세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및 토론 이런 교수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효과적인 정말 쉐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보면 토론하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토론이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점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의 능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표현력이 만들어지고 비판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기 이후가 되면 다 토론할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그게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역하기 전에 지도를 했을 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 메모를 써서 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토론문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즉석으로 토론이 안 되니까 다 외워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냐, 그게 그 쉐마 교육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토론은 안 되거든요. 토론은 안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교육에서는 대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게 한 마디든 두 마디든 괜찮은데 아이들이 입을 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유치부의 역할이라면,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토양을 다듬어진 그 밭에다가 아이들한테 자기가 생각을 한 걸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새마교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부에서는 지금 토론 이런 것들은 접목을 못 시키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해서 유치부의 심화교육은 한마디로 대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 종합적인 학습 능력들이 다 쓰잖아요. 집중력, 사고력, 이해력, 정보처리 능력 등을 다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대화에서도 그 능력들이 모두 필요해요. 경청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집중해서 듣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 유초등부에서 진정한 심화교육이 지문 및 토론식의 그 심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부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치부를 이제 이 새마교육에 가장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부서가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유치부가 가장 마지막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유치부가 시작할 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치부가 가능할까? 새마교육이 과연 유치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우선은 여러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대부분의 교재들을 보면 유치부 같은 경우는 한 장은 거의 두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장은 본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림, 대부분의 그림, 그리고 글씨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다음 한 장은 만들기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흥미롭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심화 교육의 아이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심화 교육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작업들은 교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교사들을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자.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러지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저희들이 대처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알고 가면 교사들이 덜 상처받기 때문에 저희가 심화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만들기를 하면은 한 개씩은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눈에 보기에는 뭔가 한 것 같은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뭔가 한 것 같지만 심화교육은 집에 가져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해보면서 보충을 해나가기로 교사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교사 교육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심화 교육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심화 교육이 뭔지 이해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막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화 학당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교사 중에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화 학당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훈련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들도 심화 학당에 참여하는 부모님들한테 교사를 하실 것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우선은 먼저 모범이 돼서 어떻게 공과를 진행하는지 보여주시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심화 학당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교사화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먼저 그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전 교사가 모여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 세대는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 대화를 하자 그러면 교사 자체도 생소하니까 제가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돼서 이제 제가 한번 그 공과대로 여기 질문들도 있고요. 아이들의 예상 답변들도 있는데 이거대로 선생님들이 같이 롤플레이를 했고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 반응들에 엉뚱한 대답도 해주시면서 제가 롤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